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프닝을 건너뛰고 곧바로 태풍 10호 하이선에 대한 마지막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태풍 하이선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어제보다 15헥토파스칼 중심기압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어제보다 세력이 약간 약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강한 대형급 태풍입니다. 현재 강풍 반경은 430km로 어제보다 20km 감소하였고, 그렇지만 아직도 중심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49mps로 여전히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시속 22km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태풍 경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검은색은 우리나라 기상청인 KMA이고요. 빨간색은 일본의 JMA, 주황색은 영국의 ECMWF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상청은 어제보다 더 동편화해서 태풍 하이선이 어제는 포항 호미곶을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동편화돼서 동경 130도를 따라 북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과 유럽에서는 태풍 하이선이 여전히 거제도 아니면 부산 부근에 상륙해서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확대해 보자면은 이거와 같은데요. 어제는 이렇게 포항 호미곶을 관통한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더 동편화해서 바다를 따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의 영상입니다. 지금 아직도 태풍 자체는 엄청나게 선명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되게 무섭게 생긴 눈보다는 많이 풀린 모습인데요. 눈 자체는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중심부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태풍이 유도하고 있는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이곳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CI 지수가 높다는 것이 곧 강한 태풍이고, CI 지수가 낮으면은 약한 태풍을 말합니다. 어제만 해도 태풍의 CI 지수가 6.5를 가리키면서 슈퍼 태풍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태풍 자체가 상하층 간의 바람 시야가 높다고 하는 연립 시야가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서 잡열이 분산됨에 따라 태풍의 전성기는 지나갔고 점점 약화되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태풍 마이삭보다 여전히 강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재 수온 상태를 보겠습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은 아직도 카테고리 3등급으로 준 슈퍼 태풍 단계입니다. 어제만 해도 태풍 자체가 수온이 31도가 넘는 구역에 매우 뜨거운 곳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30도 부근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아진 수온을 지나가면서 전성기는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부근의 수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태풍은 카테고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즉 강한 태풍을 유지한 채 오기 때문에 방심은 하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태풍이 언제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시점이 약간 앞당겨졌는데요. 일단 내일 오전 9시가 되면은 부산 동부 해상을 지날 것이고, 오후가 되면은 강원도 옆에 해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일 밤이 되면은 북한 지역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도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고비이고, 부산 부근에서는 내일 출근 시간대가 고비, 서울 동부 지역에서는 내일 퇴근 시간대가 주 고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날씨를 알아보자면은 이곳 제주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유도하는 북동풍에 의해서 습한 북동풍이 제주도에 있는 높은 산과 만남에 따라 강한 상승 기록을 발달하면서 이번 비는 제주시를 포함한 제주도 북부 지역에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태풍 부상에 따른 날씨를 지역별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태풍은 당장 내일 부상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태풍 진로가 갈렸으므로 이번에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놓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눈 지역은 영서 지역, 즉 수도권 지역하고 동남해안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태풍과 영서 지역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전면 수렴대, 즉 태풍이 북상하기도 전에 먼저 생기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태풍이 일본대로 간다면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지만 대신에 수렴대가 이곳 강화도 부근하고 공항 부근에 위치하면서 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고, 만약에 태풍 자체가 검색선을 따라간다면은 여기는 수렴대가 동진하면서 바람은 약간 약해지겠지만 대신에 더 강한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태풍이 갖고 있는 곡률에 의해서 태풍이 북동풍이 꺾이는 이 구간을 지역으로 마치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커플을 만나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듯이 공기가 모이면서 수렴함에 따라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구름대가 주로 수도권 지역에 모이게 되면서 태풍 경로가 KMA 경로를 따라 가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태풍 자체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남해안 지역입니다. 일단 일본대로 간다면은 남해안 지역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특히 부산과 거제도하고 울산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고, 게다가 남동풍이 곧장 강하게 불어옴에 따라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대로 간다면은 적어도 위험 반원은 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안전해지지만, 그래도 강한 북동풍이 곧장 울산과 포항, 호미곶 일대로 불어오면서 지형적인 영향이 가삼에 따라 이때는 포항과 영덕, 울산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는 일본대로 가던 아니면 우리나라대로 가던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대로 간다면은 부산 지역에서는 말삭보다 더 심한 피해가 우려되고, 우리나라대로 간다면은 여전히 강한 바람은 불고 대신에 강수량은 약 100mm 정도 감소하지만 여전히 태풍이라는 점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점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동해안 지역입니다. 일단 동해안 지역은 일본대로 간다면은 동풍 기로가 더 오랫동안 유지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비가 오게 되고, 그 반면에 우리나라대로 간다면은 동풍 기로가 지속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약간은 안심은 되겠지만 대신에 동풍 기로가 훨씬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또이또이입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은 습한 동풍 기로가 곧장 백두대간과 만나게 되고, 이때는 상승 기로가 폭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강릉, 양양, 속초, 삼척,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적인 영향도 가세하면서 최대 800mm가 넘는 어마무시한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바람도 바람이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린 대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집중호우는 필연적이어서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당장 오늘만 해도 태풍이 유도하고 있는 습한 남동풍하고 북쪽에서 유도하고 있는 한기가 만나면서 당장 오늘 오후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는 일단은 강도는 강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은 점차 비의 강도는 강해질 것이고, 태풍이 이렇게 부상하게 되면은 태풍이 유도하고 있는 공률에 따라 수렴대가 이 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강화도, 인천공항, 수도권, 서울, 그리고 충남 지역의 부근으로 적지 않은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태풍 하이선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